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한국 어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7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어문학 데이터 처리와 파이썬 네 번째 편으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 라이브러리가 뭔지 먼저 살펴보고요.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판다스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언어 분석, 그 중에서도 한국어 언어 분석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살짝쿵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란 무엇일까요? 라이브러리 혹은 모듈이라는 거는 아주 편리한 공구 같은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어, 윈도우에서 저희가 카톡이나 뭐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았고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죠. 음.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개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죠.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만들어진 도구를 무료로 오픈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편안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개발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pip 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치고 뒤쪽에 라이브러리 이름만 적으면 띠리리 이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까지 모두 완료가 됩니다. 물론 어떤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편한 과정을 못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은 그냥 pip install이라는 명령 하나로 다운로드, 인스톨까지 모두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워드나 한글 같은 거 설치한다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실행을 시켜야죠. 네. 그런 실행을 시키는 명령어가 import하고 그 라이브러리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pip install, import 이 두 명령어는 그냥 기억을 하세요. 그냥 이런 명령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들에는 뭐 표준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표준 라이브러리는 뭐 기본 설치했을 때 이미 깔려 있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기화 상태에서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메모장, 계산기, 우리 윈도우를 설치만 해도 있죠. 맥을 설치해도 메모장 계산기는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좀 다르지만 똑같은 게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따로 설치가 필요 없고 이제 실행만 시키면 됩니다. 근데 사실 표준 라이브러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너무 많은 거를 다 설치해 놓고 있으면은 OS가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아주 모두가 사용하는 것만 표준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외부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되고 설치가 뭐라고 했죠? pip 인스톨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설치 과정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속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1분 안쪽에서 설치가 되고요. 우리가 윈도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next, next, next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냥 자동으로 쭉 하고 설치가 됩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인 판다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라는 거는 무엇이냐? 파이썬에서 데이터의 입력, 출력, 조작, 분석 등 아주 전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아까 전에 표준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자주 사용하는 거. 네, 이 판다스는 표준 라이브러리일까요? 아닐까요?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표준 라이브러리에 속해 있습니다. 최소한 콜앱 환경에서는 콜앱을 구동하는 순간 판다스는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는 실행만 해주면 되죠. 판다스를 특히 여러분들이 자주 쓸 게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 분석 라이브러리에다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분석을 돌리죠. 네. 그 라이브러리에 곧장 데이터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판다스를 한번 거쳐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 그거를 어, 이제 판다스로 한번 옮겨줍니다. 어? 그냥 곧장 쓰면 안 돼요? 예, 곧장 써도 되긴 하는데, 판다스가 워낙에 이런 데이터를 재처리하고 혹은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판다스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import pandas.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판다스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DF,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건데요. 이게 딱히 모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엑셀 표처럼 나오는 거 있죠?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사용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디폴트로 DF라고 칭해서 쓰고요. 이 DF라는 변수에다가 이 뒤에 있는 것을 넣는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판다스가 부착이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떤 기능? read CSV. 예, CSV 기억나시나요? 아주 자주 사용되는 콤마로 밸류 값들을 구분한 그 데이터 형태라고 했죠. 요 이런 CSV를 리드하는, 읽는 너무 어려운 영어 아닌가요? 네, 이 정도 영어밖에 안 나와요. 하나하나 보면 별거 아닙니다. 판다스에 있는 read CSV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다운받았던 rawdata.tsv라는 요 파일을 읽어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CSV는 콤마인데 요거는 문장이 어떻게 돼 있죠? TSV라고 돼 있습니다. CSV하고 좀 다르죠? CSV는 콤마라면 TSV는 기억나시나요? 네, 탭. 우리가 그 게임할 때 가끔가다 쓰는 그 탭으로 문장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밸류 값들을. 자, 그랬을 때는 한 가지 기능을 더 써가지고 separate 구분자가 탭이다. 이게 탭을 나타내는 정규 표현식 문자인데요. 그냥 탭이다. 네, 이 탭이다. 요 탭이다라는 거를 해주면은 얘가 df라는 곳으로 우리가 다운받은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df라는 변수 안에는 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죠. 근데 이걸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기본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행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걸 실행하지 않고 그냥 DF 판다스 리드 CSV만 해버리면 판다스라는 걸 못 찾겠는데요 라는 오류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오류 설명을 클릭을 해보면 판다스가 없으니까 인스톨을 해라 라는 명령어가 나오는데 인스톨은 돼 있죠. 네, 그렇게까지 똑똑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import pandas라는 명령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네,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거. 그래서 판다스를 실행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네, 그 다운받은 파일을 read CSV 기능을 통해서 df라는 변수에 넣어준다. 그래서 df를 살펴보면 우리가 익숙한 테이블 데이터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명령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되시죠? 판다스를 실행한다. 그다음에 판다스의 read CSV를 읽어라. 다운받은 우리 파일 이름, 만약에 파일 이름이 다르면 이름을 바꾸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얘는 TSV 형태이기 때문에 탭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 모든 게 땡땡 DF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 판다스에서는 CSV, DSV 말고도 엑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import pandas as PD. PD가 뭐지? as
SPD는 뭐냐면은 PD라고 약칭한다 라는 겁니다. 약칭? 이게 뭐지? 네, 별게 아니고요. 그 판다스라고 PANDAS 총 6자죠. 이 6자를 적는 대신에 PD라고 2자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명령어 잘 기억해 보시면 이 PD 자리에 판다스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대신에 PD를 적어주는 것 뿐입니다. 딱 그 정도. 그리고 뒤쪽 보면 아까 전에는 리드 CSV였죠. 근데 여기서는 뭘로 나오죠? 네, 리드 엑셀. 우리가 엑셀을 불러주기 위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있었던 김병준 선생님의 데이터, 거기 루트가 콘텐츠 ddmkr 데이터, 그리고 파일명이 있었죠. 이거 파일명을 입력해주면 요거는 엑셀 파일이죠. XLSS 이렇게 엑셀 파일을 리드해주고 이거를 땡땡 df 엑셀이라는 변수에 넣어줘라 라는 거고요.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df 엑셀에는 역시 여기 우리 엑셀 파일이 이제 판다스 형식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 아까하고 달라진 거는 as라는 걸 쓴다고 했죠. as pd 대신에 as pa라고 쓰면 안 돼요? 네, 써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긴 해요. 다만 이게 거의 뭐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mport pandas spd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 hello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pandas spd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자주 쓰이고 있을 뿐이고요. pd.read 엑셀을 리드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해당 엑셀 파일 주소를 적어주면 땡땡 df 엑셀로 이 변수로 우리의 엑셀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럴듯한 거, 좀 어려워 보이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라이브러리 중에서는 언어 분석을 해주는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 라이브러리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KONL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KONLPY는 뭐 KKMA라든지 OKT라든지 옛날 그 트위터 라든지 다양한 그 형태소 분석기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할 때 두 가지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from konlp.tag import kkma라고 돼 있죠. 네. 일단 이걸 설명하기 전에 얘를 실행을 시켰더니 no model name konlpy라고 뜨네요. 요거는 전형적으로 뭐다? 네, 설치를 안 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콜앱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가 표준으로 계산기처럼 설치가 돼 있을까요? 네, 안 돼 있겠죠. 전 세계에서 아직 한국어의 위상은 그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그냥 뭐 실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거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라는 에러가 뜨게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있는 오류 설명을 클릭해 보면 뭐 오른쪽과 같이 나오네요. 깔끔하게 노브들레임 KONLPY가 나오면 pip install KONLPY를 해라 라고 처음에 나오죠. 이게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 뒤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명령어였죠. pip install. 네. 얘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pip install konlpy라고 돼 있는 걸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떼르르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것밖에 없죠. 이제는 설치를 완료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KONLP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근데 못 보던 게 하나 나오죠. from 이게 뭐냐? KONLP의 태그라는 모듈에서부터 from 아시죠?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걸 알고 실행을 한다. 뭐를? KKMA라는 것을 실행을 하는데 이 KKMA는 뭐냐면은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라는 겁니다. 형태소 분석기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는 KKMA 가로 열고가 땡땡 KKMA다. 뭐야? 이러고 왜 해줘야 돼? 라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 판다스 SPD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판다스라고 6자짜리 쓰기 싫어가지고 PD 두 자로 줄인 거. 이것도 좀 비슷한 형태입니다. KKMA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사실 여기 밑에 있는 소문자 KKMA 요걸로 바꿨어도 똑같이 실행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근데 굳이 왜 이런 거를 해주느냐? 얘가 가로가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복잡해질 것 같지 않나요? 괜히 지저분하고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거 싫어. 이렇게 깔끔하게 해줘. 라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일 뿐입니다. 별거 없어요. 나중에 요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 보세요. 대체해 보시면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뭔지 아시죠? 출력한다. KKMA 여기까지 똑같고 센텐스 넌스 포스가 나오고 유유유 참고로 이거는 유니코드고요. 그 다음에 문장들이 나오는데 문장들은 뭐 바꿔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바꿔도 되는데 이 센텐스 넌 포스의 기능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일단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해서 오류가 나오면 문제겠지만 오류가 안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열은 네, 안녕하세요가 하나로 이제 작은 따옴표로 뭉쳐 있죠. 하나로 뭉쳐 있고 반갑습니다가 하나 있습니다. 센텐스는 문장이란 뜻이죠.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이제 마침표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을 잘라주고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 예상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KKMA 넌스입니다. 요 문장을 어떻게 했죠? 질문, 건의, 건의사항, 사항, GitHub, 이슈 트래커. 넌스는 명사라는 뜻이죠. 여기 문장에서 명사만 추출해 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오류 NNG, 보고 NNG, 는 JX, 실행 NNG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뭘까? 어, 이 문장을 지금 어떻게 해놨죠? 명사뿐만이 아니라 능과 같은 조사도 다 분리를 해줬죠. 형태소 분리를 해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NNG, JX 뭐 이런 게 붙어 있죠. 얘가 뭐냐면 얘 품사입니다. 뭐 일반 보통명사, 일반 보통명사, 조사 뭐 이런 거죠. 이런 작업을 품사 태깅, 포스 태깅이라고 불리는데 그거의 약자로 포스라고 적어준 겁니다. 우리가 보통 형태소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거는 이 포스겠죠. 뭐 명사만 추출한다던가 문장 분리하는 거는 뭐 자주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포스 태깅, 포스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은 지금 보시면은 사용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그냥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가지고 KKMA 중에서 센텐스, KKMA 중에 넌스 한 다음에 뒤에 문장이 들어가면 얘가 자동적으로 서 해당 기능을 실행해 주고 있죠.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문장에 도입하는 작업도 해야 되겠지만 라이브러리 자체는 대단히 깔끔하고 간단하다. 크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쫄 필요 없다. 하나하나 읽어가면 여러분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KONLP 말고 요즘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키위입니다. 이렇게 키위를 이제 파이썬 방식으로 바꾼 버전이 키위파인데요. 요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GitHub라는 곳에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itHub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설치한다고 나오죠? pip install 계속 얘기했던 거죠? 네, 설치를 하는 건데 pip install 키위 파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뭐죠? 처음 보는 건데 하나하나 천천히 볼까요? pip install upgrade pip 자, 뒤쪽에 나오는 게 보통 설치라고 했죠? 근데 그냥 설치가 아니고 뭐죠? 업그레이드죠. 네, pip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자동으로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까지 해주는 라이브러리인 거죠.
근데 보통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얘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PIP라는 곳에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등록을 해놨는데 요 등록 정보가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최신 정보를 받아올 수 있겠죠. 마치 최신 버전으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PIP 인스톨, PIP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키위 파일을 인스톨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키위에 대한 또 구체적인 활용도 그 GitHub에 보시면 다 적혀 있어요. 사실 아까 전에 KUNLPY 예시도 메인 홈페이지에 있는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간단 예제가 어떻게 돼 있죠? 네, from 키위파일. 네, 키위파일이라는 곳에로부터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냐? import 키위를 가져오고 이제 키위 땡땡 이제 가로로 돼 있는데 요거가 좀 지저분하니까 예, 좀 깔끔하게 땡땡을 빼놓고 이제 땡티위 토크나이저 토크나이저는 이제 형태소 단위로 분리하는 거를 토크너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토크나이저라고 하거든요. 아까 전에는 포스라고 있었죠. 여기서는 토크나이저라는 용어를 쓰고 이 뒤에 있는 문장 안녕하세요 형태소 분석기 키위입니다를 형태소 분석을 뚜루룩 해주면서 토큰을 만들고 있죠. 자, 근데 만든 토큰들을 보면 폼이 안녕하시어요 형태소 분석기 키위입니다. 점 이라고 돼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한 품사 LNG, XSA, EP, EC 같은 게 쭉 있죠. 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뭐 스타트는 이제 0, 처음에 시작한 거가 0입니다. 참고로 파이썬에서는 시작하는 숫자가 0입니다. 우리가 보통 1, 2, 3, 4라고 세잖아요. 파이썬에서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렌스 길이가 두 개다. 안녕이니까 두 개죠. 그리고 얘는 하는 이제 두 번째에서 시작해서 길이가 하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뒤쪽은 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을 거고 이 앞쪽에 있는 형태소와 품사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죠. 이게 라이브러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따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 필요 없이 다른 분들이 공원에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잘 사용해 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돈도 안 받고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왜 만들까? 라는 생각이 얼핏 들죠. 또한 이런 유명한 수많은 오픈 소스들, 리눅스, 워드프레스, 자바, 뭐 MySQL,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거대 기업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은 왜 돈도 안 되는 이런 무상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컴퓨터 쪽에서 오픈 소스 운동이라고 해서 나의 지식을 서로 나누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류 지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기본적인 정신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적이죠. 실제 실익 차원에서도 이런 오픈 소스를 유지하면서 기업 차원에서는 쓸만한 인재들, 오픈 소스들을 통해 가지고 쓸만한 인재를 그대로 뽑아올 수 있는 측면, 이게 좀 크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오픈 소스를 혼자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에 뽑아서 기업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잘 만들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실력이 이미 인증됐잖아요. 혼자의 힘만으로 혹은 뭐 팀 단위일 수도 있겠지만 혼자의 힘으로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돈까지 빠방하게 지원해 주면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게 할 수 있겠죠. 돈 빵빵 주면서. 네. 이런 인재 발굴의 목적도 있고요. 혹은 그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기본 출신들이 이런 오픈에서 시작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오픈 소스에서 유의미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뭐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해서 그거를 실제 상업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리눅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인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상업적으로 유상으로 뭐 설치도 해주고 서비스도 해주는 수많은 변형들이 존재하죠.
워드프레스도 그렇고요. 네, 워드프레스 자체는 무료이지만 수많은 플러그인들을 통해 가지고 유상인 비즈니스를 유지하기도 하고 워드프레스 자체가 웹 서비스로 제공을 하기도 하죠. 네, 일부까지는 무상이지만 어쩌는 정도 이상은 유상으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한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해 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인재 발굴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취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특히 IT 쪽으로 취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정보 처리 기능사니 무슨 기사니 뭐 이런 수많은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 자격증들을 따는 것보다 오히려 GitHub에 제대로 된 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혹은 데이터 분석 결과들 혹은 그러한 경험들의 축적 뭐 어떻게 됐든 뭐 GitHub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얘를 오픈해 놓고 그 취업할 때 이 GitHub 주소를 링크를 해주면서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라면서 GitHub를 포트폴리오로 제시하는 거. 자, 자격증이 더 중요할까요? GitHub에 있는 이 오픈된 라이브러리 혹은 나만의 포트폴리오 이게 중요할까요? 네, 후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얘는 실제니까요. 이미 그거 자체만 봐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 수 있고 사실 웬만한 잘 만든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검증할 수 있죠. 자격증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내용도 많이 배웁니다. 근데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획력, 그리고 그거를 실제 구축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GitHub와 같은 레포지토리를 여러분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굳이 공개를 해야 돼? 부끄러워. 근데 여러분도 보다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어때요? 어린 시절에 잘못할 수도 있죠. 아직 수준이 미달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러분 실력이 오르는 거예요. 이런 곳에 공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뭐 잘못 만든 거나 이런 것도 누군가가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